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20초 만에 국가 최고 권력자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민주주의의 상식을 송두리째 흔든 충격적인 사건.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한국의 헌법적 혁명. 일본과 중국도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그 현장의 비밀.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광화문 광장의 거대한 스크린 속 재판관들의 모습을 숨죽인 채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공기 속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가득했죠. 제 시계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2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버드 로스쿨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는 제임스 로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헌법을 연구해왔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깊고 값진 배움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지려는 찰나였죠.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8인의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이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일제히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누군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저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로웰 교수님,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순간입니다. 제 옆에서 중문 자막을 실시간으로 입력하던 리우멍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베이징대 로스쿨에서 유학 온 29살의 리우멍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고 있었죠.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장면이네요. 대통령이 한순간에 직위를 잃는다니요. 리우멍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치주의의 승리를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화면 속에서는 청와대 상공에 휘날리던 봉황기가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제 등줄기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되었군요. 제가 중얼거리자마자 모든 방송사의 자막도 실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직에서 전직으로 단 몇 초 만에 호칭이 바뀌는 모습은 미국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였죠.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복잡한 정치적 과정이지만 여기서는 헌법의 명확한 작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8대 0이라니요. 리우멍의 눈에는 부러움이 서려 있었고 그녀는 자국에서는 결코 볼 수 없을 민주주의의 생생한 작동을 목격하고 있었죠. 그 순간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특별한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헌법은 그저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하버드 강의실에서 보여줄 최고의 교육 자료가 될 것이었죠. 국민의 손에 진정한 권력이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이렇게 명확하게 실현되는 모습은 정말 흔치 않았습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표정에는 승리감과 함께 묘한 숙연함이 공존했습니다. 그들은 광란의 축제 대신 차분하게 민주주의의 작동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시민의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단 20초 만에 대한민국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대형 스크린은 이제 청와대의 실시간 중계 화면으로 전환되었고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죠? 제 질문에 리우멍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젓고 있었고 그녀도 저만큼이나 충격을 받은 듯 했죠.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직무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전직 대통령 예우도 즉시 박탈됩니다.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며 방송 해설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처럼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최소한의 경우만 유지하고 불구속 수사가 즉시 착수된다는 안내도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법은 살아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하버드에서 헌법을 가르치면서도 이렇게 신속하고 명확하게 헌법이 적용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었죠. 대통령의 권한이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중단되는 모습은 교과서적인 사례를 넘어선 생생한 교훈이었습니다. 청와대 상공에서 봉황기가 완전히 내려진 순간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을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이것이 진정한 국민 주권의 실현이군요. 리우멍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자국의 정치 체제와 비교하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죠. 이 모든 변화가 불과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것이 더욱 놀라웠죠. 미국의 경우 탄핵 과정이 복잡한 정치 협상과 당파적 대립으로 몇 달 때로는 몇 년까지 이어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신속한 헌법 적용이 가능할까요? 화면 속에서 한국 앵커가 해외 전문가와의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고 저는 그 질문에 공감하며 혼자 중얼거렸죠. 미국에는 없는 방식이지. 이렇게 신속하고 명확한 헌법 적용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미국의 사례들, 필리핀의 마르코스,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그리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탄핵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어느 나라도 이렇게 신속하고 명확하게 헌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청와대 앞도로를 달리던 의전 차량들이 모두 철수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권력의 무상함과 헌법의 위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헌법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진리를 목격하고 있었죠. 그 순간 이 모든 과정을 하버드 학생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도 헌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진리를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화면 속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일대에는 14,000명의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지는 날 모두가 충돌을 우려했지만 기적같이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찬성과 반대 집회가 각자의 공간에서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은 정말 놀랍군요. 학교 내에서 한국의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고 연구실에서 함께 방송을 지켜보던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죠. 우린 촛불로 2번이나 대통령을 바꿨지 않습니까? 68세의 김영수라는 시민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그 말을 들으며 저도 깊이 공감했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한국은 2명의 대통령을 연속으로 파면하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내에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앵커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것은 연극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인터뷰 속 김영수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인들의 열망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DNA군요. 리우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부러움이 서려 있었죠. 화면 속에서는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이 평화롭게 모여 민주주의의 승리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힘이 이런 것입니다. 저는 학생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의 역사가 오늘 또 다른 장을 써내려가고 있었죠. 화면 속에서는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겪은 노년층, 2016년 촛불 집회를 이끈 중년층, 그리고 이제 막 성인이 된 젊은 시민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민주주의의 승리를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2번이나 헌법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리우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인터뷰 장면을 가리켰죠. 그 답이 바로 저기 있어요. 시민들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겁니다.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군사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 시민들이 기울인 노력까지 그 모든 과정이 오늘의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어진 것이었죠. 화면 속 김영수의 눈물은 그 역사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세대 간에 어떻게 이런 민주주의 의식이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리우의 진지한 질문에 저는 화면 속 다양한 세대의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헌법의 가치를 지켜내는 모습이 그곳에 있었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교과서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가치여야 합니다. 화면 속에서는 평화롭게 해산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충돌도 혼란도 없이 질서 있게 진행되는 모습이 마치 오랜 민주주의 선진국의 풍경 같았죠. 하지만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군사 독재 체제였던 나라였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 더욱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며 다음 강의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은 지 6시간 후, 저는 하버드 로스쿨 강의실에서 긴급 화상 수업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놀라움이 가득했죠. 워싱턴에서도 이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모두 한국의 헌정 사태를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로웰 교수님, 왜 미국은 이전 임기 때 트럼프를 탄핵으로 끌어내지 못했을까요? 맨 앞자리에 앉은 학생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의실 내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고, 저는 화면에 한국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일부를 띄웠죠. 미국과 한국의 탄핵 시스템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상원의 3분의 2 찬성이라는 정치적 장벽이 존재하죠. 반면 한국은 헌법재판소라는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저는 두 나라의 시스템을 비교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탄핵은 결국 정치적 과정이 되어버리는 반면 한국의 탄핵은 정치와 별개로 법리적 판단이 가능한 구조였죠. 학생들의 눈빛에서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탄핵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정치적 당파성 때문입니다. 상원에서 필요한 표를 얻지 못했죠. 반면 한국의 헌법재판관들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헌법 위반 여부만을 판단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세계 민주주의 지수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이번 헌법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 자료였죠. 교수님, 이런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또 다른 학생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헌법 개정의 현실적 어려움과 미국의 정치 구조상 변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죠. 제 가슴 한편에는 자국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무거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헌법 민주주의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저는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8대 0이라는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순수한 헌법 논리에 따른 결정이었음을 의미했죠. 학생들은 열심히 노트를 적으며 이 역사적인 수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학생 한 명의 도발적인 질문에 강의실 내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도 던졌던 것입니다. 각 나라의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역사와 맥락 속에서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의 수호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한국은 정치권력과 별개로 작동하는 사법부를 최종 판단자로 세웠죠. 이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한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어서 미국이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헌법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었죠. 반면 한국은 오늘의 판결로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가 진짜 작동하는 모습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저는 수업을 마무리하며 학생들에게 한국의 사례를 더 깊이 연구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여러 학생들이 남아 추가 질문을 쏟아냈죠. 오늘의 수업은 분명 그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헌법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 그 생명력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학생이 떠난 후 저는 혼자 남아 한국의 역사적인 순간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실에서 동아시아 헌정 구조를 비교 분석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인 헌법재판소 판결은 이웃 나라들과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죠. 화면에는 일본, 중국, 한국의 정치 체제를 비교한 도표가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3국의 권력 구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함께 연구 중인 리우멍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국인 중국에 대해 말하기를 잠시 망설였지만 학문적 호기심이 그 망설임을 이겨낸 듯했죠. 일본은 총리가 자주 바뀌는 파벌 정치극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영구 집권하며 무대 자체를 지배하고 있죠. 한국만이 국민이 헌법적 절차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리우멍의 분석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화면에 일본의 정치 구조를 더 자세히 띄웠죠. 일본의 자민당은 수십 년간 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총리는 파벌 간 협상으로 수시로 바뀌는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권력이 흔들리면 총리가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이죠. 아베 전 총리 암살 이후에도 지도자의 공백이 쉽게 메워졌습니다. 일본의 정치 시스템은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자민당 내 파벌 간 권력 다툼으로 총리가 결정되는 시스템이었죠. 한국에서 국민이 헌법적 절차로 대통령을 파면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을 살펴봅시다. 2018년에 주석 연임 제안을 철폐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리우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종신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홍콩 보안법 이후 탄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단어가 되었죠.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견제 시스템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의 헌정 시스템을 화면에 띄웠죠. 한국은 이 두 나라와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화면에는 한국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판결문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8인의 재판관이 모두 대통령 파면에 찬성한 역사적인 판결이었죠.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 나라 모두 유교 문화권이지만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한국이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 사진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1980년대 군사 독재에 맞선 학생들부터 2016년 촛불혁명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순간들이었죠.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결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연구실 모니터에는 세계 각국의 뉴스 헤드라인이 가득했습니다. 로이터, AFP, 가디언, BBC 등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한국 민주주의가 움직였다라는 제목의 긴급 기사를 타전했습니다. 교수님, 중국 신화통신에서도 한국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이두 검색어 1위가 한국헌법재판소라고 하네요. 리우멍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고 그녀의 태블릿에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띄워져 있었죠. 한국의 헌법적 결정은 엄격한 언론 통제 국가인 중국에서조차 최대 관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 가디언지의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인터뷰 내용이 기사 첫 단락에 인용되어 있었죠. 제임스 로웰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한국의 헌법재판소 판결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버드 교수님이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셨네요. 리우멍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제 이메일함에는 세계 각국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쌓여 있었죠. BBC, CNN, 르몽드 등 유수의 언론사들이 한국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남을 선택. 정치의 출발점이 된 순간 프랑스 르몽드지의 헤드라인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한국의 헌법적 결정을 민주주의의 승리로 해석하고 있었죠. 특히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보인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도 파리에서도 베를린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시기에 한국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생명력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교수님, 여기 ABC 뉴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생방송 인터뷰를 요청하네요. 연구실 조교가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갑작스런 주목에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사례를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저는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적 결정이 민주주의 수호의 본보기가 됐다. 독일 슈피겔지의 사설 제목이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가 단시간에 이룬 발전에 주목하고 있었죠. 식민 지배와 전쟁, 독재를 겪고도 견고한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한 한국의 여정을 집중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리우의 질문에 저는 재빨리 일본 주요 신문 사이트들을 열어보았습니다.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신문 모두 한국의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죠. 특히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확실한 판결 과정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반응을 보니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에 던진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기사를 저장하며 내일 있을 세미나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이제 제 헌법학 강의의 핵심 주제가 되었죠. ABC 방송과의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열릴 특별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적 결정이 세계적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맥락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죠. 이것은 단순한 법적 판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이해해야 오늘의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강연장은 학생들과 교수들, 언론인들로 가득했고 저는 70-80년대 민주화 투쟁 사진과 현재 반도체, 배터리 공장의 첨단 시설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었죠. 두 이미지의 대비가 한국의 압축 성장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보기 드문 나라입니다. 기술도 헌법도 국민이 일으켰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놀라움이 읽혔고 저는 슬라이드를 넘겨 K반도체, LNG선, K배터리를 소개했죠. 세계가 줄 서서 구매하는 한국의 첨단 기술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술은 필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민의식과 기술력을 동시에 보유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1980년 광주,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혁명까지 이어지는 과정이었죠. 화면 속 시민들의 얼굴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것입니다. 그 민주주의를 헌법적 절차로 지켜낸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저는 한국의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OECD 국가 중 디지털 기술 활용도 1위, 특허 출원 세계 4위, 반도체 수출 1위 등의 수치였죠. 이 수치들은 기술적 역량뿐 아니라 사회적 역량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감명받은 것은 어느 60대 한국 시민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우린 나라를 3번 지었어요 라고 하더군요. 청중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설명했죠. 전쟁 후 폐허에서 산업국가를 일으킨 것이 첫 번째,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국가를 세운 것이 두 번째,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전경과 8인의 재판관 사진이었죠.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국 국민이 일궈온 모든 성취의 결정체입니다. 그들은 경제적 풍요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도 지켜냈습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자연스레 그 시절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버텨낸 세대, 그들의 고난과 영광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기술 강국으로의 진화까지 그 길에는 언제나 조용히 세상을 움직인 이들의 힘이 있었죠. 한국의 경험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함께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의 헌법학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죠. 한국의 역사적 사건을 분석한 다음 날 하버드 로스쿨 대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보다 2배 많은 인원이 몰려들었고 교수들까지 자리를 채웠죠. 한국의 헌법적 결정이 국제적 관심사가 된 이후 이번 강의는 일반에도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21세기 민주주의 교과서가 된 한국의 사례입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첫 화면을 띄웠습니다. 봉황기가 내려오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과 함께 한국 헌법 전문이 영문으로 적혀 있었고 청중들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죠. 대통령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증명한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천천히 헌법 전문을 읽어 내려갔고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문의 핵심 문구들을 설명했죠.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법리적으로 완벽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 없이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저는 한국의 헌법재판소 제도와 미국의 연방대법원을 비교하며 설명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과 그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했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를 표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견고하나 리더십 공백은 과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제도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한국이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행정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한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제도적 민주주의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중간중간 한국의 민주화 운동 역사를 함께 설명하며 맥락을 제공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글자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그것을 증명해 보였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있는 다양한 세대의 한국인들 사진이었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헌법 조항이 아닌 국민의 의지와 행동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죠. 교수님, 한국의 경험이 다른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갖는 특별한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했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민주주의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국민이 지켜내고 발전시켜야 하는 살아있는 체제입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강단을 내려오는 순간, 저는 화면에서 봤던 봉황기가 내려오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태극기 앞에서 묵묵히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 국민들의 모습이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죠. 오늘의 강의가 미래의 헌법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강의를 위해 교재를 정리하며 그렇게 생각했죠.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전 세계 헌법학의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버드 로스쿨 제임스 로웰 교수의 눈을 통해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살펴봤습니다. 8명의 재판관이 내린 역사적 판결이 세계 각국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닌 국민의 의지와 행동으로 완성된다는 것. 한국의 사례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